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얼마 전 이 짤들이 되게 유명했었는데요. 여보 우리 집도 천장형 에어컨 설치했어 라며 매립형 시스템 에어컨을 매립하지 않고 천장에다가 그대로 박아놓은 모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아슬아슬해 보이는 느낌이었기도 했는데요. 거기엔 지나가던 삼성전자 에어컨 팀 8년 근속 사업 중인 사람이라며 일단 말씀드리자면 이쪽 업계에서 살면서 저딴 건 처음 본다면서 대충 보아하니 고객의 똥꼬집으로 설치한 것 같다며 이걸 돈 받고 해준 기사나 고집 부린 고객이나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전력량이 분명 부족하여 문제가 생길 텐데 아직도 철거 안 한 게 웃기다고도 하는데요. 이 짤이 널리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 이거 진짜 무리인데 진짜 해드려요? 진짜요? 이거 진짜 해달라는 거 맞죠? 라고 업자가 수도 없이 물어봤을 것 같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기도 합니다. 윤민수의 똥꼬집 역시 유명했었는데요. 조용필이 감정은 조금 줄이고 밝게 부르면 어떨지라며 조언을 해줬는데 감정을 절제하라는 조용필의 조언을 듣고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 감정에 솔직하게 부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오히려 감정 과잉의 끝을 보여드리겠다며 스피커를 터뜨려 버리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는 조용필 조언과는 반대로 감정을 최대로 터뜨린 무대를 선보이는데요. 7명 중 6위를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통제에도 기어코 침수된 지하차도에 들어간 80대가 가까스로 구조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공무원이 교통 통제했지만 무시하고 차량을 끌고 들어가다가 시동이 꺼졌다고 합니다. 급히 구조 요청을 하였고 경찰이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문 강제 개방 후 구조했다고 하네요.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똥꼬집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뿌링클 똥꼬집 사장님입니다. 얼마 전 인스티지엔 나 가게 사장인데 일머리 많이 없는 것 같아?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뿌링클 치킨 주문이 들어왔는데 뿌링클 가루가 딱 한 번 쓰기엔 애매할 정도로 남아서 그냥 그거 박박 긁어서 아주 조금 모자랄 정도만 맞춰서 만들었다는데요. 근데 알바생이 가루가 좀 적어 보인다. 치킨 중간중간에 빈 곳이 보인다 하고 새 가루를 한 통 꺼내서 왕창 넣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루 한 통도 좀 아껴야지 이거 가격이 얼마다 식으로 좀 뭐라고 했다는데요. 알바가 시큰둥하게 반응하길래 일머리가 없다고 좀 뭐라 했는데 사장님 이거 가루 아끼다가 주문 끊길 위험보단 나아요 이렇게 말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어떤 분이 재료 아끼는 집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며 일머리가 뭔지 모르냐며 비아냥대고 다른 분이 사장 마인드 잘못 장착했다며 뿌링클 한 마리 21,000원인데 그 가루가 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쏘아 붙이자 꽤 비싸다고만 하고 그래서 그거 하나로 뿌링클 하나만 만드냐고 묻자 가루가 좀 비싸다고만 합니다. 그럴 거면 장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는데요. 알바가 만말했다며 맛집으로 소문났던 곳도 재료 아끼기 시작하면 망한다는 말 모르냐는 이야기와 함께 정량만큼은 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근데 정말 조금 모자랐는데 솔직히 티도 안 날 정도였다면서 그것도 손님은 알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뿌링클 좋아하는 다른 유저가 가루 부족한 거 딱 보면 티난다며 그래서 뿌링클 가루 넉넉히 주는 가게에서만 시켜 먹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 아끼면 안 된다며 동네에서도 소스 조금 주고 덜 버무려서 오는 치킨집 몇 달 못하고 망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아끼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끝까지 글쓴이는 만약에 주변에 다른데 대체가 없음 그래도 주문하지 않을까? 라고 물어보는데요. 그런 마인드면 그냥 안 먹고 만다며 그러다 점점 손님 끊기고 망하는 거 한순간이라며 몇백 원 아끼려다 손님 잃는다며 자영업하면 안 되겠다면서 글쓴이의 고집을 꺾어보려 합니다. 그러자 글쓴이는 리뷰에 올라왔던 사진 한 장을 올리면서 그 알바가 알바할 때만 이렇게 사이드 쪽에 가루가 잔뜩 쌓일 정도로 수북하게 넣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인은 이만큼씩 넣어준다는 지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며 마무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평범한 거라며 그 정도는 다 남게 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 정도도 안 남으면 아무도 안 먹는다며 뿌링클은 가루가 핵심이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 정도는 수북한 것도 아니라며 진짜 가루 많이 주는 것도 많다며 결국 못 알아듣는 거면 그냥 맘대로 하고 알아서 넣어서 알아서 망하라는 막말까지 듣게 됩니다. 실제로 뿌링클 시켰다가 가루 적게 온 거 보며 이렇게 충격 후기라며 글 올린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뿌링클 가루는 아끼다간 망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느 지점은 아예 이렇게 보내준다고도 하네요. 다음은 똥꼬집으로 안 씻던 애 가루
가르쳐준 진짜 인싸 이야기입니다. 20년 루리에 배올랐던 글인데요. 학창시절 고등학교 때 오타쿠, 아싸, 냄새남, 약함, 뚱뚱함인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애한테서는 땀에 젖은 체육복을 실수로 사물함에 넣어뒀을 때의 그런 냄새가 났었다는데요. 그래서 노는 아이들은 자꾸 근처에 오지 말라고 발로 차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당시 글쓴이는 그래도 그 친구와 2분단은 떨어진 상태라 솔직히 냄새가 어떤지 잘 몰랐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자리가 바뀌면서 그 친구가 앞자리로 오면서 자려고 엎드리면 친구 냄새 때문에 코가 아팠다고 하는데요. 후각이라는 게 쉽게 피로해져서 금방 냄새를 못 맡게 됨에도 불구하고 코가 피로감을 이기고 이 기능이 살아날 때마다 자꾸 냄새가 나서 미칠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진심 너는 안 씻고 사냐? 진짜 좀 씻어라 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왜 씻어야 하는데?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글쓴이는 뭐지? 이 새끼 내가 만만하다 이건가? 하고 발로 까버렸다는데요. 흔히 노는 친구들이 발로 찰 때는 대꾸도 못하던 친구가 글쓴이한테는 그러니까 엄청 열이 받았고 서로 열이 받아서 일어나 싸우려고 하니까 마침 옆자리에 있던 당시 인싸놈이 글쓴이를 말리고는 그놈한테 얼굴빛 하나 안 바뀌고 웃으면서 아 그러면 오늘 왜 씻어야 하는지 알려줄게. 이번 주 놀토니까 잘 됐네. 야자 끝나고 집에 같이 가자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야자 마치고 집에 같이 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월요일에 그 냄새나는 친구 몸에서 샴푸 향이 나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인싸는 집에 친구를 데려가서 같이 화장실에서 함께 씻었다고 하는데요. 머리를 감는 방법부터 세수하는 법, 수염 깎는 법, 비누의 역할과 바디워시 쓰는 법 등을 가르쳐주고 다 씻은 후에 친구의 옷 냄새를 맡게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친구는 당황한 얼굴로 이런 냄새가 나한테 난다고 식으로 깨달았고 옷이랑 속옷 빌려주고 샴푸랑 바디워시도 걔 가방에 넣어줬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는 그 아이가 냄새로 놀림받거나 하는 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졸업하고 2년 후에 그 이야기를 그 친구에게 했더니 본인도 솔직히 냄새가 너무 나서 머리가 아팠었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왜 이런 냄새가 나는 걸까 하고 있었는데 글쓴이가 왜 안 씻냐고 했을 때 얘가 진짜 왜 씻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길래 샤워 같이 하면서 왜 해야 하는지 알려줬다고 합니다. 진정한 성인군자 친구가 아닌가 싶네요. 다음은 챗 GPT의 똥꼬집입니다. AI한테 대한민국 축구 영웅에는 누가 있을까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홍명보를 대한민국 축구의 전설적인 공격수라고 설명하고 차범근을 대한민국 축구의 전설적인 수비수라며 2002년 월드컵에서의 활약으로 특히 기억된다는 개소리를 합니다. 그나마 박지성과 손흥민은 비슷하게 잘 설명했지만 홍명보와 차범근은 완전 틀린 정보를 이야기한 건데요. 홍명보랑 차범근이랑 헷갈린 것 같은데 정정해 라는 명령을 내리자 챗 GPT는 죄송합니다 혼동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더니 또 홍명보는 공격수이고 차범근은 수비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는데요. 아니 홍명보랑 차범근이랑 포지션 바뀐 멍청아라고 하자 AI는 저의 오류를 사과드립니다 라며 너무 빨리 답변하여 혼동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더니 올바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며 홍명보는 공격수이고 차범근은 수비수라며 홍명보가 공격수이고 차범근이 수비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는 똥꼬집을 부립니다. 결국 질문자가 홍명보가 수비수라는 이야기를 하자 홍명보는 공격수로 활약한 선수라고 다시 이야기하며 차범근은 수비수로 활약했다고 하는데요. 차범근이 공격수라고 하자 끝까지 챗 GPT는 차범근은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수비수라고 똥꼬집을 부립니다. 다음은 지인이 개명해도 개명 전 이름으로 부르는 똥꼬집입니다. 본인 회사에 윤한현 씨가 있었는데 유아라로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글쓴이는 개명한 이름은 진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이유로 윤한현 씨라고 계속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자 저 난현이 아닌데 아라라고 불러줄 수 있냐? 그러길래 온몸에 소름까지 돋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난현 씨가 편해서 계속 그렇게 부르고 싶다니까 예의가 아니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제가 무례한 거냐고 물어봅니다. 정말 사람이 개명을 한다는 건 큰 결심을 하고 한 것일 텐데 이것마저 자신만의 똥꼬집으로 꺾어버린다는 건 너무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쯤 되면 소시오패스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똥꼬집 부려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